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분노할 자유란 분노를 생각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분노를 분출하고,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분노라는 가면을 쓴 진짜 감정 6가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입니다. 지은이는 충페이충, 옮긴이는 권소현,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일이기만 한 걸까요? 이 책은 분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분노는 나쁜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충동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분노하는 이유와 그 이면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을 이해하다 보면 분노는 삶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노는 사랑에 대한 호소이고 관계에 대한 갈망이며 힘찬 생명력의 분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를 이해하면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화가 날 때 내면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충족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분노의 배후에 있는 6가지 원인 감정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분노라는 가면을 쓴 진짜 감정 6가지는 무엇인지 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라.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익숙하고도 낯선 감정, 분노. 분노는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낯선 감정이다. 분노는 거의 매일 우리와 함께하기에 익숙한 감정이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어떤 사람은 은근하고 애매하게 표출한다. 불같이 화내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수가 줄고 냉랭해진다.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드러내든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렇다면 분노가 낯선 이유는 뭘까? 우리는 대개 자신이 분노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분노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 배후에는 억울함, 기대, 심판, 무력감,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분노를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배후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데는 서툴다. 분노 안에도 사랑이 존재한다. 분노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 나를 찾아온 많은 내담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상사, 동료, 낯선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말한다. 이 분노 때문에 그들은 괴롭고 무력감에 빠진다. 그런데 이들은 화를 내거나 꾹 참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듯하다. 많은 관계가 분노 때문에 망가지고 많은 일이 분노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분노에 따른 결과가 꼭 실패로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또 다른 더 좋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도 분노라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표출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다. 나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그 배후에 나도 모르는 놀랍고 풍부한 세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근원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분노의 배후에는 동력이 많고 정보가 복잡한데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왜 적을까? 분노 뒤에 숨어 있는 6가지 원인 감정. 1. 분노는 심판이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날 때 분노한다. 그럴 때 나는 신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화를 낸다.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으므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원인 감정이다. 2. 분노는 기대다.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좌절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나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낸다. 상대방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노의 두 번째 원인 감정이다. 3. 분노는 자기 요구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요구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뿐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모두가 자신이 정한 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분노의 세 번째 원인 감정이다. 4.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분노할 때 그 배후에는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 등 나약한 감정이 존재한다. 분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 주길 바란다. 분노는 타인 역시 자신의 내면과 같이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이 분노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네 번째 원인 감정이다. 5. 분노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큰 위험을 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타인을 보호하기도 한다. 나와 상대방 모두 나쁜 상황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다섯 번째 원인 감정이다. 6. 분노는 사랑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헌신이 자리한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바친 만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길 바란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바친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헌신과 보답은 완전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헌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여섯 번째 원인 감정이다. 누구에게나 분노할 자유는 있다. 분노는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충동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야말로 변화를 이끄는 최고의 길이다. 분노가 지나간 후 혼자 있을 때 복귀하고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왜 분노했는지 물어보자. 성장은 무지에서 깨달음을 거쳐 통찰까지 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치는 다 알아도 여전히 화가 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변화가 낯설 수도 있다. 변화는 단일한 시각에서 다원화된 시각으로의 전환이다. 변화를 바란다는 의미는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분노를 새롭게 인지하면 선택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분노할 자유란 분노를 생각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분노를 분출하고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분노에 대처하는 4가지 방식. 당신은 분노한 경험이 있는가? 분명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언제 분노했는지, 누구에게 분노했는지 기억하는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분노한 건 언제이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답을 생각하다 보면 누구나 분노를 경험하지만 계속 분노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분노는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는 어떻게 지나갈까?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를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분노를 환영하고 이용하는가? 아니면 배척하고 대항하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노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보통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대개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표출하고 드물지만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거나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도 있다. 사람들은 분노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편이다. 대다수가 분노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표출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선 참았다가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표출한다. 심리적으로 성숙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탐구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통해 자기에게 모종의 가치를 선사한다. 분노는 비바람이나 번개처럼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이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거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재난이 된다. 분노를 탐구하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스스로 분노를 억누른다. 분노를 느꼈을 때 자신의 분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이를 혐오하거나 잘못된 감정이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른다. 분노를 억누른다는 것은 그 순간 자신의 분노를 허락하지 않고 분노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성으로 통제하여 자신 안에 가둔다는 뜻이다. 자기 강요를 통해 분노를 억누른다. 자기 강요는 세상의 이치를 토대로 화내지 말 것, 자기 관리법과 수용하는 법을 배워 성숙한 사람이 될 것 등을 자신에게 설득하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 선이다. 사랑한다면 수용해야 한다. 화내지 마라 등의 관념을 따른다. 이들은 분노를 참으면 분노가 없어진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고객 상담사는 고객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여기며 회사원은 상사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다짐한다. 또 품위를 중시하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화를 내거나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동원해 자신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스스로 올바른 이치를 강조해도 침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 위안을 통해 분노를 억누른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상처 입지 않았어. 그건 내게 별일 아니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그만두자,
화낼 가치도 없어. 참아. 그럴 필요 없잖아. 난 상관없어. 같은 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일종의 정신승리법인 이 방식 또한 본질적으로 분노를 억누른다. 예를 들어 상인에게 돈을 갈취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영문도 모른 채 욕설을 들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 사실 별일 아니잖아. 액땜이라고 생각하자라며 자신을 위로한다. 분명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자기 암시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위안이다. 분노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난 사실 포용력이 강한 사람이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암시한다. 자기 위안을 통해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이 능동적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너의 잘못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의치 않기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위안을 통해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낀다. 아예 분노를 부인한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자주 하는 말버릇이 이를 대변한다. 이들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차단한다. 따라서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분노의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에게 그 일이 정말 조금 더 억울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들은 그런 일로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여긴다. 이들은 분노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정상적이라 생각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고 익숙해진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분노를 부인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상처받은 기분을 강렬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부인하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다.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잊기 위해 다른 일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분노에 대한 주의를 전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회사 일 또는 집안일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 화가 나는 순간에 다른 일을 이용해 분노를 강하게 끊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를 전환하면 분노는 잠재의식 안에 잠시 갇혀있는 것일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분노를 억누르는 이유. 분노를 억누르면 한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분노를 억누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묵인하면 더 무례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다. 지금의 잠재의식은 나와 우리가 모두 좋은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랄 뿐이다. 분노를 억누르면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분노를 표출하면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분노를 억누른다. 분노를 억누르면 너그럽고 관대하며 감정 조절력이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다. 분노를 억누르면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분노를 누그러뜨려 눈앞에 닥친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 분노를 억눌러 한편에 놓아두고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분노 억압은 이성을 발휘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자
성숙함의 표현이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은 안전장치를 잠그지 않은 총처럼 위험하다. 상처를 잘 감싸기 위해서는 우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상처 소독은 아프기 때문에 이성을 발휘해 고통을 참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잠깐의 억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분노를 억누르기만 했을 때의 부작용.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일단 건강에 해롭다. 분노를 억누르면 분노가 몸 안에 쌓이고 결국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몸 안에 오랜 시간 머무른 분노는 몸을 공격한다. 분노를 억누르고자 하면 사람의 몸은 우선 분노 감정을 해결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에 공급되어야 할 정력이 줄어들어 내분비 불균형이나 면역계통 교란 등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질병이 분노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활기를 잃는다. 분노를 억누르면 공격성도 억눌린다. 오랫동안 자신의 공격성을 억누른 사람은 거세를 당하거나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삶이나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활기를 잃어간다. 분노에 대항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기 때문이다. 이때 몸은 에너지 소모를 줄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울을 선택한다. 우울은 오랜 시간 억압한 분노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분노를 억누르면 무시당하기 쉽다. 활기가 없으면 만만하고 호락호락해 보인다. 오랜 시간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손해를 입기도 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약하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무시당한다. 분노를 억누르면 관계를 망친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관계 안에서 분노를 너무 오래 참으면 자연스레 불편해진다. 불편한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 관계를 끝내거나 상대방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어떤 관계에서든 분노를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 아침에 일어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그만 입을 대었다. 이때 느껴지는 통증은 나의 입술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얼른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통증을 완화한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는 꼭 필요한 감각이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무섭지 않은가? 입술이 화상을 입어도 깨닫지 못하고 상처가 더 심각해져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이다. 분노 역시 신호다. 분노는 괴로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주므로 의미가 있다. 이때 분노를 억누르거나 표출하는 방법 말고는 그 순간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겪었는가? 나의 삶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분노는 나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의 진짜 문제이다. 마음속부터 변화를 준다면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분노가 자신을 더 이해하고 강하게 만드는 기회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분노라는 신호가 전달하는 정보를 탐구하고 해석하여 마음속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 분노 신호도 깜빡임을 멈춘다. 그러면 분노라는 감정이 준 선물이 고마울 것이다. 분노에 대한 탐구는 다음 6가지 측면에서 전개할 수 있다.
분노 안에 심판, 분노 안에 기대, 분노 배후의 자기 요구, 분노 안에 사랑, 분노 안에 상처, 분노 안에 욕구. 분노를 탐구할 때의 장점은 명확하다. 분노 탐구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분노 탐구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 때나 분노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분노 탐구가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따금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다. 심리적으로 굳건할 때 분노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매우 취약해질 때가 있다. 그저 위로받고 보호받고 싶을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분노를 탐구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몸을 수술하듯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자아를 끌어내어 자신의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분노가 지나간 후에 분노에 대해 탐구하라고 제안한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탐구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 분노가 지나간 후 에너지와 여력, 관심이 있을 때 다시 상황을 복귀하며 그 당시의 분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 분노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분노는 사실 하나의 도구이다. 게다가 아주 큰 에너지를 지닌 도구이다. 이 에너지를 파괴력이라 부르며 분노의 공격성과 파괴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파괴력도 하나의 에너지이다. 이를 잘못 사용하면 피해를 낳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창조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바꿨을 때 상대방을 변화시켜 만족감을 얻는다. 업무를 게을리하는 직원에게 분노를 드러내보자. 이때 당신의 분노는 직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고이다. 남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분노를 표현해서 남편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책임과 의무를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폭탄이 무조건 다 산을 깎고 길을 허물지는 않는다. 분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분노를 이용해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더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 안에서 분노를 이용해보자. 분노가 다른 사람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은 분명하다. 경계를 지키고 상처를 피할 수 있다.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노해야 한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 사람은 즉시 입을 닫고 존중해 줄 것이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분노할 수 있다. 그 친구는 자신의 행위가 불편함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경계도 국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 물론 내재적인 에너지가 충분해서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경계를 지킬 수 있다면 부드러움과 결연함만 발휘하면 되지 분노를 이용해 경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재적인 힘이 약하면 분노를 이용해야 한다. 관심과 사랑을 얻는다. 남편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거나 게임만 하거나 야근을 핑계로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아내가 분노하면 남편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려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많은 부모가 순종적인 자녀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수월한 대접을 받기 십상이다. 분노의 에너지가 창조력이 된다.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옮기면 놀라운 창조력으로 승화된다. 운동은 분노를 표출하는 흔하고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달리기를 하면 마음이 진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복싱, 달리기 등은 확실히 분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강도의 운동은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다. 요컨대 운동을 통해 분노 에너지를 신체 건강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사람은 분노하면 가끔 이성을 잃고 행동하기도 한다.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 또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번지점프를 시도하기도 한다. 평소 쉽사리 사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분노 상태에서는 과감히 행동한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과 주의 전환을 통해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분노의 에너지를 기분이 좋아지는 일로 옮기는 경우 그 일을 하면서도 분노를 잊진 않는다. 분노를 이용해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분노 에너지를 집안일이나 회사 업무 등으로 돌려 분노를 잊고자 한다면 그것은 억압 행위이다. 과거의 패배를 소력하고 긴 시간 갈고 닦으며 전보다 분발하기 위해 분노가 밑받침이 된다. 분노를 이용할 때는 전제가 있다. 바로 분노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이다. 분노에 맞서지 말고 분노와 함께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야생마를 다루듯 분노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분노를 이용할 때 행동이 정상적인 방향과 멀어졌다면 바로 행동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을 길들이려면 적절한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말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뛰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 1. 분노했던 그 순간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런 해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분노를 억누른 적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억누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